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17강 2026년 3월에 실시된 고3 41번 42번 작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60.8% 굉장히 높죠. 내용이 너무 좋아서 별표 5개를 쳤습니다. 이 문제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무슨 내용이냐 설명을 좀 드리면, 톨스토이의 작품이나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이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완벽할 것이다. 완벽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은 현실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문학 작품은 완벽하지 않아. 현실 반영도 못하고 왜곡해. 그리고 생략해. 그래서 역설이 나와요. 그래서 왜곡과 생략이 있으니까 이거는 위대해. 이런 역설을 얘기한 글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면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구조, 이데올로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문학 작품이 영향이 받아 있다. 작가도 모르게 영향이 받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인데 representation 표상이다. 뭐에 의해서? 이데올로기 사상이나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세계적인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다. 자기도 몰라요. 작가도 모르는 리프레젠테이션이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 여기 보면 톨스토이의 작품이 어떻다? 거울이고 아주 러시아 혁명을 반영을 했다. 거울로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결코 직접적인 세상의 반영은 아니더라. 현실 반영을 제대로 못하더라. 또 여기 보면 미러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 현실의 한 버전이 뭐예요? 각색이죠. 한 버전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representation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의 각색이 된다. 문학 작품은.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은 어떻다? 그렇죠. 여기 보면 조각조각 나 있고 어때요? 불완전하다. 문학 작품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된 형태를 취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파편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부 끝나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볼 거고요. 당연히 문학 작품은 뭐다? 이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문학 작품은 바로 뭐다? 그렇죠. 또 무엇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이제 뭘 위해서 반영하지 않는다. 문학 작품은 반영하지 않아. 문학 작품은 배제해, 왜곡해. 문학 작품은 현실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제하더라. 이런 글이었어. 이제 구조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문학 작품이 현실이나 사회를 반영을 해. 일부는 반영하는데 그 반영한다는 거, 그 거울이 어때요? 이러한 부재를 드러나게 해주고, 거울이 하나의 현실의 한 버전을 제공해. 현실의 한 버전이지 현실 전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 자, this mirroring, they, he, these, absence. 여기서는 these, absence 너무너무 중요한 제너럴 나운이었죠. 너무너무 미러링도 마찬가지고 disappoint, it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아봐야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여러분 조금 참고 한번 들어놓으시면 이런 그 역설적이고 어려운 글을 잘 여러분이 다음번에 나올 때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도입을 해서 소개를 했어요. 뭐를? 사상,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 이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존재한다?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갭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 그리고 뭔가 침묵, 그 다음에 이런 부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작가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역사적인 그러한 한계, 이데올로기 같은 거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그네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이데올로기를.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재, 이러한 침묵, 이런 갭 같은 것에 의해서 이 의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놓치고 있는 거 absence죠. absence. 여기서는 absence. 자, 이 absence를 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회적인 그런 모순, 그 시대의 사회적 모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신에 뭘 주장했냐? 문학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모든 문학 작품은 뭘 포함하고 있다? 갭, 사일런스, 왜곡, 이데올로기의 그런 아주 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텍스트라는 것은 텍스트가 말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텍스트가 말하지 않는 거, 생략한 거, 왜곡한 거, 텍스트가 말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스가 나오는데요. 여기 레닌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게 이제 구조주의 이론인데, 언어의 이데올로기의 구조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문학이라는 것은 완벽한, 순결한, 완벽한 미러가 아니라, 문학이라는 것은 깨지고, 부분적이고, 이데올로기에 제한된 그런 거울이다. 이데올로기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의 이제 문학 비평인데요. 이거는 막스의 이제 문학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 철학자죠. 머처리 어려운 저도 이제 이 사람 처음 봤지만 아무튼 요 이론 문학 작품의 이론이 나오는데 레닌이 에세이에서 말을 했나 봐요. 자, 막시스트의 비평주의는 뭘 얘기하냐? 문학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마술적인 그런 창조물이 아니에요. 자, 세상과 떨어진 세상과 분리된 이런 매지컬한 크리에이션, 마법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프로덕트, 부산물. 자, 깊이 연결된 어디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현실에 이런 구조에 연결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미러라는 그런 은유를 썼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분해한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뭐 데리라라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전통적인 리얼리즘, 전통적인 우리가 리얼리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문학은 퍼펙트한 뭐다? 거울이다. 뭘 반영해?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나? 이 사람은 그걸 뒤집었죠, 이것을. 그런 주장이에요. 미러는 그냥 객체예요. 하나의 기계적인 객체. 자, 뭘 가졌냐? 경계도 있어요.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한계도 있어. 결점도 있어. 각도도 있어. 관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고 싶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다른 것은 숨기고. 자, 요런 글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는 이제 구조주의적 막스적인 관점이었어요. 문학의 이데올로기의 생산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생산품이라는 거죠. 문학은 작가들도 잘 모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러라는 것은 문학이 사회를 반영한다라는 전통적인 관점도 있지만 뭐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죠. 부재, 침묵, 갭 때문에 더 중요하다.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레닌은 뭐라고 생각해요? 톨스토이 작품이 소설이 사회적인 모순, 러시아의 사회적 모순을 반영한다라고 했지만 톨스토이 작품은 미러죠. 이런 것을 이렇게 반영할 거라고 레닌은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아주 투명한 윈도우가 아니다.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뭐예요? 그렇죠. 생산되고 만들어진 대상이다. 뭐에 의해서 형성된 이데올로기나 언어적이나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이해되셨죠? 네, 지금 구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요 사람이 이제 동의는 했어. 자, 누구 의견에? 레닌의 주장에는 동의를 했어. 이건 사실은 인정절입니다. 인정절. 자, 어렵죠 벌써. 양보절이죠. 톨스토이의 작품이 hold up, 미러를 딱 쥐어요. 미러를 쥐고 있어요. 실상을 보여주고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에? 러시아 혁명. 1905년에 러시아 혁명의 거울을 딱 들고 바치고 있다. 딱 들고 있다.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영하다죠. 여기서 이제 reflect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hold up. 미러를 그렇죠. 반영한다.
러시아 혁명의 미래를 반영. 이거 뭐예요? 현실 반영이죠. 이 단어가 계속 이제 리플렉트가 계속 여기서 나오는데요. 또 reveal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뭐에? 문학은 뭐다? 그렇죠. 현실을 반영한다. 요 얘기한 거예요. 예. 현실을 잘 비춰준다. 전통적인 거울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나 자, 이러한 미러링은 뭐죠? 그렇죠. 러시아의 혁명을 잘 설명해주는 현실 반영이죠. 요 미러링은 요 사람이 주장하기를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한 거예요. 복잡. 뭐요? by no means 이건 never보다 더 강한 거잖아요. never보다 더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absolutely, 그러니까 absolutely not, 뭐 no, absolutely no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absolutely not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현실 반영은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결코 absolute 절대로 직접적인 리플렉션 나왔죠. 요게 직접적인 리플렉션이잖아요. 요게 직접적인 리플렉션이 아니다. 세상을. 자,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미러죠, 미러. 보이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서 있는 대로, 요 이트는 세상이에요. 제가 미러라고 잘못 말했네요. 세상이 서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현실 있는 그대로를 직접 반영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서로 그렇죠.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절이 되는 거예요. 실제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보면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여기서는 현실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떤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다? 가공된다. 직접적인 게 아니다. 가공된 것이다. 있는 그대로 아니다. 변형이 있다. 이렇게 반영한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의 단순 복사가 아니다. 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면 자, 문학작품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자, 미러, 거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거울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일부에서는 거울이지만 이 문학작품은 거울이 있는 거울이야. 근데 어떤 거울이에요? 그렇죠. 결점이 있고 맹점이 표시된 거울이야. 자, 이해되셨나요? 문학작품은 어떻다? 완벽하다? 아니. 결점이 있다, 결점. 그쵸? 그 다음에 맹점이 있다.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인식을 못하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재현이 되겠어요? 완전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어요? 리프레젠테이션이 표상이 아니야. 불완전한, 그렇죠. 결함 있는 재현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완전하고 깨지고 맹점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 문학작품은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중요해요. 와우. 자, 굉장히 중요하대. 문학작품은 그래서 중요하대. 사실 그래서 중요하대. 문학작품이 굉장히 중요해. 뭐 때문에 중요해요? 그렇죠. 문학작품이 반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 역설 나오죠. 아니, 반영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캐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이픈 써가지고 문학작품이 뭔가를 배제를 해요. 그리고 뭔가를 왜곡을 해요. 요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자, 뭐만큼 중요합니까? 문학작품이 두가 뭐예요? 리플렉트죠. 문학작품이 현실을 반영한 것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이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침묵이 어떻다? 그렇죠. 의미가 있다. 문학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역설이죠. 텍스트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가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것들이 있어요. 것들이 있어. 사물이 있어. 어떤 것이 있냐? 자, do not, cannot. 자, figure라는 것은 나타나다. 거울에서 appear. 자, 여기도 reflect죠. 거울 안에서 반영될 수도, 반영하지도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모순,
구조적 모순이에요. 구조적 모순. 여기서는 구조적 모순이 사회에 나왔으니까 사회의 어떤 특정한 모순, 그런 모순은 그가 누구예요? 톨스토이도 그죠, 인식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때요? 미러 안에 figure,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는 그가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다? 그렇죠? 사회 이데올로기, 이 사회에서의, 사회 안에서의 특정한 모순. 그러니까 톨스토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습을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figure, 여기서는 figure가 뭘로 쓰였다? 그렇죠. appear, 그렇죠. representation, 이렇게 보이다. 표현물에 나타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모순, 사회의 구조적 모습은 뭐야? 마르크시즘이죠. 마르크시즘. 마르크시즘에서 뭐요? 여기서는 보니까 부재, 말하지 못해, 침묵, 왜곡, 생략, 그쵸? 이런 것들이 어떻다? 사회체제의 이런 모순이라는 거죠. 사회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작가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보세요. 이분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분서. 이게 소가 뭔지 어렵잖아요, 이게. 이게 뭐겠습니까? 자, 미러가 이러한 부재가 뭐예요? 이러한 부재.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미러에 나타나지 않는 거. 혹은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 거. 곧 생략하고 왜곡한 거. 요거죠, 요거. 이것을 미러가 어때요? 인식하게, 우리가 알게 해준다는. 심지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모순이 있어. 사회적 모순이 있어. 그리고 이게 어때요? 미러 속에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러에 이러한 사회적 모순이나 반영하지 않는, 문학작품이 반영하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러는 그래도 어떻다? 이러한 부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자, 부재가 어때요? 그 부재가 결국은 희미하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렵죠, 여러분. 부재가 희미하게 present, 현존한다는 얘기죠. 자, 그 거울의 결함이 오히려 없다는 것, 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라는 역설이에요. 감지하게 해주는 역설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주장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지. 이게 핵심이지,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말하지 않는 것, 텍스트의 침묵, 공백, 그 다음에 이런 배제, 왜곡, 반영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그러한 부재들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모순들을 나타나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또 7번 as though 나왔네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여기서 it가 뭐겠습니까? it가 뭐겠어요? 자, 보세요. 더 드러나게 해줘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부재죠. 자, 요 부재죠. 이게 부재죠. 부재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줘. 우리가 뭐가? 미러가 어떤 미러가? 결점이 있고 이 위에서 배제가 있고 왜곡이 있고 반영이 있고 결점이 있고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 미러가, 그쵸? 우리가 더욱더 클리어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러한 부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와, 정말이죠. 정말 대단한 글 아닙니까? 이 써져 있는 것, 그러니까 텍스트가 말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역설적으로 써져 있지 않는 숨겨진 공백을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읽어내는 행위다. 뭐가? 문학 작품이. 아,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어렵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또한이 나와서 또한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어요? 문학 작품은 뭐다? 결점, 그렇죠. 왜곡, 말하지 않는 것, absence, 부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부재. 여기에다가 또 문학 작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말이 또. 자, 생각을 해. 우리가 봐요. 뭐야? 거울, 문학 작품, 거울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전체적으로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승전결, 예를 들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구조가 아주 촘촘하게 잘 문학 작품이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코히어런트한 전체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거를 가정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히어런트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다. not 코히어런트하다.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이해됐나요? 오케이. 여기는 지금 자, 거울에 반영된 거죠. 우리가 보는 거니까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자체가 모순적이잖아요. 현실 자체가 모순 덩어리잖아요. 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문학도 통일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 비평가들이 생각할 때 명작 그러면 앞뒤가 딱딱 맞고 완벽하게 조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사회 전체가 모순투성인인데 문학작품은 그런 구조 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문학작품도 모순이기 때문에 일관된 전체적으로 일관된 전체가 아니다. 통일성이 없다. 지금 이 얘기죠. 이 얘기.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거울이니까 문학은. 뭘?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이거? 미러. 이 미러는 요 미러잖아요. 미러. 거울은 어떻다? 조각나 있다. 조각나 있고 다음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파편적이다 이 말이죠. 파편적이다. 통일적이게 코히어런트하지 않고 파편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lso가 지금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absence 부재를 드러낸다. 부재를 드러낸다. 두 번째는 그렇죠. 일관되지 않고 파편적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여러분 분석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까 싶어요.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미러라는 것은 결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곧 결점이 있다는 거죠. 의심할 수 없이 결점적이다. 그리고 아웃라인, 전체적인 구조가 때때로는 어때요? 디스터브해. 그리고 리플렉션, 이런 반영이 어때요? 희미해. 그리고 컨퓨즈해. 자, 이해되셨나요? 혼란스럽고 어때요? 희미하고 컨퓨즈, 당황스럽고 이렇다는 얘기죠.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조지 엘리엇. 애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권위를 빌린 거지, 권위를. 결점이 많다라는 거. 문학작품은 결점이 많다. 이 미러는 결점이 많다라는 것을 권위적, 문화적 권위를 빌려서 논증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거울은 어떻다? 불완전하다.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게 뭐예요? 나이브 리얼리즘. 순진한 현실 반영. 순진한 현실 반영의 일종의 순진한 현실 반영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결점투성이잖아요. 결점투성인데 순진한 현실 반영, 일종의 순진한 현실 반영이 아니겠죠. 그래서 criticizing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비판을 했겠죠. 순진한 현실 반영이라는 그런 종류를 비판했겠죠. 근데 그게 뭐냐? 순진한 현실 반영하는 게 모르니까 설명하는 거죠. hold, reflect 반영하는 거죠. 여기서 예술, 문학작품이나 이런 미러는 항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실이 존재하는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현실을 말하지 않는다. 현실을 말하는 것이 지금 나이브한 리얼리즘이다. 이거를 비판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그 사람이 나이브한 리얼리즘을 비판한 거죠. 나이브한 리얼리즘이란 건 뭐다? 항상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이트는 현실이에요. 현실을 말한다. 뭐가? 예술작품이나 이런 미러가 한다라는 그렇게 반영하고 주장하는 이런 리얼리즘의 종류를 비난한 거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와, 예술이 현실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 나이브 리얼리즘이잖아요. 자, 됐습니다.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운데요.
현실이 아니고 현실의 한 버전이라는 것은 각색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representation 했다는 얘기죠. 와, 이 개념 정말 여러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표상. 우리는 미디어의 representation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미러는 우리에게 현실의 하나의 각색을 제공하지만, 그거 미러죠, 미러. 요 미러는 어떻다? 또한 어떻다? 제공하는 거죠. 오퍼스죠. 소는 뭐예요? 또 하나의 리얼의 한 버전을 뭐로부터? 한 관점, 이거 새로운 정보죠. 요 new information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더즈소가 뭡니까? 이거죠, 이거. 제공한다. 현실의 한 버전, 미러가 현실에 각색된 한 버전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제공하는데 뭐예요? 하나의 관점에서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관점이라는 것은 미러 자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관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죠. 우리 못 느끼잖아요. 자기도 못 느끼는, 자기도 지금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해됐나요? 요거 해석도 아마 제대로 못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는 각색이에요. 절대적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절대적 진실, 현실 반영이 아니에요. 이거. 각색된 현실이에요. representation이에요. representation.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이 뭐예요? 미러 자체도 캡처할 수 없는 그런 관점, 이데올로기 같은 거죠. 이런 구조죠. 이게 구조. 이런 구조는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뭘로 여겨요? 문제 없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긴다.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요 관점이죠. 요 관점을 당연하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객관적인 진실처럼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게 representation이죠. 거울 뒤에 숨은 작가의 프레임이나 이데올로기는 이 텍스트 표면에 대놓고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인디비주얼이죠. 그래서 순진한 독자들은 작품에 드러난 세계가 어떻다? 그렇죠. 마치 절대적이고 훌륭하고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속기 쉽다, 낚이기 쉬우니까 뭘 가져라? 비판적인 읽기를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되셨죠? 그럼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문학 작품이, 문학 미러가 드러나지 않는 거, 반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예요? 리플렉트죠. 근데 실패했으니까 낫이죠. 미러가 리플렉트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죠. absence를 드러내잖아요. absence. 와, 진짜 문제 좋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작가들이 그들의 관점을 전달 아니죠.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식할 수 없다. 자, 아이고. 자, 이렇게. 톨스토이도 인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의 관점을, 작가가 그들의 관점을 딜리버하는 도구. 이거 아니죠. 이거 반대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결점이 있고 비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회, 구조화된 그런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전이에요. 문학 작품에서의 반전에 의해서 우리가 왜 매료되는가? 반전이 아니죠. 뭐에 의해서 매료되나요? 그렇죠. absence죠. 부재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매료를 당하는 거죠. 부재에 의해서. 그리고 생략, 왜곡,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것, 리플렉트 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파편화된 것, 불완전한 것, 그러니까 여기 말로 하면 discordant, 그죠? pieces, 그렇죠? 그다음 문학의 힘, 좋아요. 현실을 반영하나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 현실을, 아니죠. 이거는 그걸 비판한 거죠. 이거를 쓰나, 이거 반대 개념이죠, 여러분. 그렇죠?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클래식, 문학 작품이 아주 엄청난 클래식이라고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모든 요소예요. 조화가 아니죠. 뭐였나요? 그죠? 파편화됐죠. fragmented 됐다는 거죠.
fragmentation이 됐다는 얘기죠. 혹은 아까 얘기했던 discordant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여기서 이제 혹은 뭐예요? 그렇죠. coherent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혹은 discord 됐다는 얘기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입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글이어서요. 자, 직접적으로 반영하나요? 아니에요. 복잡해. 왜곡되게 반영한다는 거죠. 직접 반영하나요? 아니요. 왜곡된다니까요. 항상 말을 하나요? 아니요. 부재가 있어요. 반영되나요? 아니요. 반영 안 돼요. 배제돼요. 결점이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 그래요. 맞아. 완벽해요. 트랜스페런트한 미러에 아니에요. 배제하고 요거는 포함시키고 왜곡하죠. 정확하게 리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죠. 페인트 아주 희미하게 존재하죠. 완전하게 존재하고 완전하게 에브센트한 건 아니에요. 일관되게 어때요? 전체가 일관돼요? 아니요. 조각나요. 디스코던스예요. 자, 나이브한 리얼리즘이요. 완전히 현실 반영해요? 아니요. 우리는 비판적으로 지금 리얼리즘이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예요? 아니요. 결점이 있고 디스터브하고 페인트하고 컨퓨즈예요. 자, 현실을 각색하는 거죠. 리얼리티 자체가 아니라. 요 단어 개념 구조주의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